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또 파생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뇌피셜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 많이 드리죠. 뇌피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요즘 우리 방송에서 많이 다루는 이런 스타일의 상업 미술이죠. 굉장히 상업적이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땐 어느 정도의 정답이 다 있기도 하고 뭐 이 안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라든지 이야기를 짠다든지 뭐 이것도 사실 뭐 오늘 얘기에 해당되지만 컨셉을 정한다든지 감정을 특히 감정 같은 건 또 더 오늘 얘기에서 배제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 모든 과정들에는 이론이 있고 논리적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방금 한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감정은 뭐 여러분들 개인적인 거니까 뭐 이론이 어디 있고 논리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뭐 본인 감정 드는 건 감정 드는 대로 하는데 컨셉을 짜는 방식부터 이야기를 정리하는 방식까지도 이론이 있고 다 논리적인 방식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도 배우니까. 그리고 캐릭터 설정이라는 것도 배우니까 실제로. 근데 그 이론이라는 건 미술에서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무슨 규정이나 법 같은 게 아니라 규정이나 법은 정하면 사람이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그 다음 따른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미술에서 이 이론과 논리적 방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묶어서 그것들을 이것들은 보편적으로 좋아라고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돼가 아니고 사람들을 10만 명, 100만 명 조사를 해봤을 때 이 상황에서 파란색보다 빨간색을 좋아했다. 파란색보다 빨간색을 좋아하더라. 10만 명을 조사했는데 10만 명 중에 90% 이상이 이 상황 그 특정 상황에서는 빨간색을 더 선호하더라. 라고 하면은 이제 후대에서 책에서 이제 뭐 색상학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빨간색이 좋다라고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고 레이아웃, 우리 이 구도를 잡고 구도 설정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이론이 있습니다. 얘를 여기서 자르는지 여기서 자르는지 멀리서 잡고 위에서 잡고 아래서 잡고 막 이렇게 뒤집어서 잡고 여기다 배치하고 저기다 배치하고 여기를 나누고 저기를 나누고 하는 게 다 이론이 있어요. 나누고 나면 또 오브젝트랑 인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물의 자세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왜 우리가 그런 감정을 받는지 그리고 근육 같은 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근육이 움직일 때 어디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우리가 정한 컨셉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컨셉은 왜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지 그리고 이 컨셉에서 이 의상들을 입는 건 왜 그렇게 입고 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왜 그런 걸 들고 다니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다 이론이 있고 논리적인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 해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색을 칠할 때도 질감을 칠할 때 여기는 이쪽이 이만큼 어두운지 밝은 부분은 요만큼 밝은지 이만큼 밝은지 여기 노란색이면 왜 노란색이고 여기는 왜 파란색인지 다 논리적 이유가 있고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느끼는 이 감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논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내가 만약에 공부한 게 근육밖에 없어. 그럼 인체를 그리려면 입체가 필요하잖아요. 입체, 그쵸? 입체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투시를 알아야 되고 인체 도형화도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 외에 투시 안에서 투시도 이제 그냥 소실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근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공기원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뭐 또 레이아웃도 전혀 모르고 그러면은 근육만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냥 대충 캔버스 띄워놓고 근육만 그리는데 나머지는 뇌피셜로 그냥 적당히 뭐 튀어나오겠지 왠지 몸통이 이렇게 있겠지 다리는 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하면 뭔가 뒤로 들어가 왠지 뒤로 들어가 보이니까 맞겠지 뭐 손을 이렇게 들면은 뭐 뒤로 빠지는 것 같이 보이겠지 뭐 얼굴 이렇게 하면은 뭐 왠지 목이 뭐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그리시잖아. 그쵸?
이게 다 뇌피셜 공부라는 거예요. 때려 맞추기식 공부. 곱하기 얘기를 참 많이 해드리는데 4 곱하기 4는 몇이에요? 4, 4, 16이죠? 근데 곱하기를 할 줄 몰라. 이걸 외울 수 있지만 나중에 444 곱하기 444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공식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답을 적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대충 뭔가 444, 44 곱하기 하면 왠지 여기 32가 나오면 왠지 모양상 어울려. 왠지 내 느낌상 32가 나오면은 왠지 어울리는 느낌이야. 느낌적인 느낌이고 나의 센스를 발휘했을 때 여기 32를 쓰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모양이 나오고 감성이 있는 것 같아. 하고 30을 쓰고 선생님 30요 하고 외쳐버리는 딱 그 모양새라는 거죠. 지금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감각으로 해서 잘 나오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서 정말 고퀄리티가 나오셨으면 이 강의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각으로 해서 잘 나오는 부분들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수많은 그림의 요소들 중에서 몇 개 안 될 거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못한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나오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이론이 빠져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빠져있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공부하실 때 강사님들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지만 제대로 이론부터 잘 가르쳐 줬다면 그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틀이에요. 틀. 소실점이 이렇게 있으면 1.2시에 박스를 그릴 때는 그냥 똑바로 대고 그린다면은 이렇게 나온다. 요 소시점을 따라서 그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1.2시에 맞는 박스가 나온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그냥. 근데 이 소시점에 대한 거, 1.2시에 대한 거 안 배우고 그냥 막 적당히 막 이렇게 그리면서 선생님 뭔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을 먼저 배웠다면은 방금처럼 이 소시점에 맞춰서 그리면은 똑바로 된 박스를 그릴 수 있다라는 이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 소시점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게 그려도 틀린 건 아니지만 똑바로 된 박스는 아니잖아요. 똑바로 일자로 놔둔 박스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면은 똑바로 된 박스는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시점으로 가까이 가면 멀어지는 거고 소시점에서 멀어지면 가까워지는 거 이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이론들을 알면은 그냥 느낌으로 왠지 여기다 하니까 멀어 보이고 왠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론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지 몰라서 계속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은 관련된 이론들을 찾아보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에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고 거의 그림을 시작하는 그 타이밍부터 완성 매듭을 짓는 그 순간까지도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선 하나 긋는 순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들이 막 수백 가지씩 들어가요. 선 하나 딱 긋는 순간. 구도적으로 양감적으로 형태적으로 선의 밸런스, 선의 예쁜 각도들 이런 것들 막 다 들어가요. 선을 긋는 순간. 근데 그 중에 몇 가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뭔가 이상해요라고 느끼는 것부터가 그 많은 요소들 중에 뭐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공부해 보시는 게 맞고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꼭 하는 것들이 있죠. 책만 잔뜩 사요. 한 권 사놓고 조금 보다가 두 번째 건 사고 세 번째 건 사고 여기까지 샀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고 한 반만 보고 말다가 혹은 앞에 30페이지만 보고 말다가 왠지 어려워. 그리고 다음날 왠지 또 안 잡혀. 안 펴져.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안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인터넷 하다가 왠지 좋은 책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왠지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이거 하면은 내가 앞에 있던 책들보다 훨씬 그림이 많이 늘 것 같아. 그리고 4번째를 또 사줘.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분식집을 가도 메뉴가 많으면 더 못 고르거든요. 우리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셨죠 다들? 백종원 아저씨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메뉴줄이라고. 사람들이 오면 메뉴를 못 고릅니다. 그러다가 엄한 거 고르고 안 고르고 들어가기 부담스러워하죠. 책이 많으면 공부를 안 하십니다. 책 많은 사람 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강의도 맨날 보시다가 해보고 또 이 질문 하자.
보고서 막 그려보다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고 막 여기저기 표류하고 이것도 잘 안 되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괜히 막 눈에 보기 안 좋으니까 내 눈에 보고 싶으니까 진짜 막 이제 배변 못 참는 것처럼 당장 이거 공부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예쁜 거 보고 싶거든. 이것도 하면서 예쁜 거 안 나오니까 예쁜 걸 하려면은 이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게 필요한데 당연히 이거 지식 없으니까 이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이것만 배웠는데 여기에 필요한 건 100가지인데 지금 하나 배웠는데 99가지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99가지가 빠져 있으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됐는데 또 막 다른 강의들 막 찾아서 막 여기저기 나그네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영상을 막 10개, 20개 봤는데 제대로 되는 건 없고 하나하나 영상에 대한 내용들은 되게 얄팍하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연습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제대로 기본기부터 잘 가르치는 강의를 들으시고 가르친 것부터 하세요. 가르친 것만 가지고 가르친 것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괜히 뭐 예뻐 보이게 뭐 그럴싸해 보이게 막 자꾸 뭐 붙이세요. 배우면은 이것도 이해 못했는데 자꾸 뭐 붙여서 막 그럴싸해 보이게 그리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려면 다른 이론이 또 필요하고 이거 안 됐는데 다음 거 어차피 못하니까 요거부터 하시고 요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잘 되면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서 하나 더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공부한 거 하나 더 해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우리 유튜브만 보셔서는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뭐 커리큘럼에 맞춰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순서대로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이 쌓여야 2번을 공부할 때 1번이 필요하고 3번을 공부할 때 1번, 2번이 다 필요하고 4번을 공부할 때 1, 2, 3번이 다 필요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정을 좀 잘 떼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질문만 던지지 마시고 본인이 뭘 모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까지도 질문이 잘 안 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 질문을 안 하시죠. 오늘 조업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안 하겠다고.